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영공을 그냥 종횡무진 무인지경으로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협되는 것은 바로 이란의 탄도미사일들이죠. 그 탄도미사일들을 헌팅하러 다니고 있는데 마치 걸프전 할 때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헌팅, 스커드 헌팅 작전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다니고 있는데 조인트 스타즈가 없는 이스라엘 군이 어떻게 이 탄도미사일들을 지금 탐색해서 제거하고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알아보겠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유로파이터 전투기 컨소시엄이 전투기 생산 라인을 대폭 확장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대만 국방부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계약을 강행했다 라는 소식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럽의 대규모 군비 증강 계획에 맞춰 에어버스가 전투기 생산 라인 증설과 생산 속도 가속을 선언했습니다. 에어버스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총체적 관계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현재 연간 12대 생산이 가능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생산 라인을 확장해 36개월 내에 연간 20대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30대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잉이 10년 전에 폐쇄된 C-17 글로벌 마스터 3 대형 수송기 생산 라인을 복원하고 수송기 생산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임명을 요구한 국가에서 C-17 구매를 추진하고 있고 잠재 수요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이 임명의 국가는 일본이라는 풍문이 업계에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토마호크 블락5 순항미사일 도입을 발표했던 네덜란드가 바이 유로피언 원칙에 따라 이 계획을 전면 폐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대신 노르웨이와 스페인이 추진 중인 JSM-SL 프로그램에 공동개발국으로 참가해 이 미사일을 대량 도입할 것이라고 네덜란드는 밝혔습니다. 미국 보잉의 E-7A 웨지테일 조기 경보기 선정이 유력했던 프랑스 공군의 차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사업에서 스웨덴 사브가 최종 승리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운영 중인 E3F 센트리를 대체하는 기종으로 사브의 글로벌 아이 최신형 2대를 구매한다고 밝히며 몇 달 안에 계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체 개발 신형 잠수함 하이쿤급 해상 시운전을 시작한 대만 국방부가 국민당의 예산 삭감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신형 잠수함 양산 계약 체결을 강행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이른바 2+3+2 구상을 통해 초기형 2척, 표준형 3척, 개량형 2척 등 7척의 하이쿤급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 유로파이터 전투기 생산하는 이 컨소시엄들이 지금 현재 12대에 연간 12대에 불과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대 생산하는 거죠. 그 생산 능력을 36개월 내에 연간 20대로 확장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간 30대까지 확장한다. 왜냐? 지금 8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 이 공동 군비 증강 이 기금이 있죠. 안보 기금. 그게 그냥 완전히 장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F-35 이런 것보다는 지금 유럽 무기로 지금 확 쏠리니까 우리도 전투기 더 발릴 수 있어. 그 라팔 지금 완전 체면국이었으니까 대세는 유로파이터야.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F-35의 생산 라인은 현재 1년에 140에서 2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있죠. 여기는 지금 1년에 12대. 자, C-17 수송기. 요거 10년 전에 라인 폐쇄했어요. 더 이상 이제 살 국가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생산 라인을 복원하겠다라는 건데, 왜냐? 임명을 요구한 국가가 살 것 같다라는 건데, 그 임명을 요구한 국가가 일본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난 2월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가 C-17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C-2 수송기 있죠. 근데 C-2 수송기는 작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그냥 C-130 수송기보다 약간 큰 그 Z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될 정도니까 이거하고는 수송 능력이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일본이 도서 지역에 신속 전개해서 네메시스, 그러니까 지대함 타격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려는 거겠죠. 일본이 도서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재생산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건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네덜란드도 바이 유로피언이니까 토마호크 살려고 했다가 이제 그 판매 인증은 받았어요. 수입 인증은 받았고, 이제 가격 협상 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면 백지화하고 그냥 JSM 할래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 미국 지금 하는 꼴 보니까 싫어. 그래서 우리 유럽 또는 유럽 무기 사야지 해서 이 JSM 콩스버그가 만든 거죠. 여기에다 부스터 달아서 사거리 대폭 연장한 거. 자, 이걸 사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방산업체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유럽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라이징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상황과 함께 우리 한국 방산업체도 지금까지는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데서 굉장히 승전보를 많이 올렸는데, 우리 한국 방산업체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동유럽 위주로 이제 시장을 개척해 왔는데, 동유럽도 이 8천억 유로의 유럽 안보기금 이걸 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유럽 돈으로 왜 유럽 무기를 안 사냐, 자, 이런 거 반대 직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방산업체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래요. 프랑스가 E3 조기 경보기 쓰다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차기 조기 경보기 선정하는데, 원래 우리 한국이 쓰고 있는 피스아이하고 똑같은 E7 웨지테일 하고 이렇게 사브 글로벌 아이 이렇게 두 종류가 경쟁을 했는데, 당연히 웨지테일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그냥 안 돼 하고는 사브로 선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돈으로 왜 미국 거 사냐? 유럽 돈은 유럽 무기 사야지. 또 스웨덴도 나토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또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서 이 미 국방부에서 이 E7 웨지테일, 그러니까 우리 피스아이 같은 거, 그거 구입하는 것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원래 26대 계약했는데 그 계약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 너무 비싸다. 우리가 피스아이 살 때, 물론 우리는 뭐 옵션 여러 개 빼서 조금 성능이 좀 떨어지는 피스아이 웨지테일인데, 뭐 한 5천억 원 정도 채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보잉이 미 공군에 판매하는 가격이 26억 달러, 3조가 넘어요. 대당. 뭐 완전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그 돈으로 그걸 왜 해? 중지시키고 차라리 위성 기반으로 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이런 유럽 나라도 명분 생기는 거죠. 아니, 미 공군도 안 한다잖아. 우리도 그러면 우리 돈이니까, 유럽 돈이니까 유럽 무기 사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 나토에 판매하려고 했던 14대도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E7이 될 것 같았는데 이 사브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미 공군에 판매하려던 24대는 계약 취소됐어요. 26대.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공군도 2대 사야 되는데, 야, 이거 E7 가격이 확 올라가겠죠. 규모의 경제가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어떡하냐? 우리도 사브 글로벌 아이 사야 되나? 자, 이런 또 갈등이 생기게 되는 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대만의 하이쿤 이거 만들었죠. 일본함. 그래서 시운전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토탈 7척을 하려고 해요. 이 1번함인 하이쿤은 시운전해서 여기서 각종 이제 뭐 오류 잡아내고 하는 테스트 베드고, 2번함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야당인 국민당이 반대해 왔죠. 반대해 왔는데 그래도 국방부는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야당이 반대하니까 돈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말 이 대만 야당도 정말 대책 없습니다. 뭐 그냥 중국하고 합치자라는 그런 세력인지. 대만 입법원, 그래 국회죠. 총 113석 중에서 지금 집권 민진당이 51석에 불과해요. 국민당이 52석, 그리고 국민당보다 더 빨간 세력인 민주당이 8석, 그리고 무소속이 거의 뭐 국민당 세력인 무소속이 2석, 이렇게 해서
압도적인 여소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못 참고 계엄을 한 거고, 여기는 지금 그렇게 쭉 터지면서 계엄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2년 뒤에 3년 뒤에 전쟁 난다고 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만?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전역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이란에 대한 무차별 타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탄도미사일 발사기지 대부분이 제압된 이란이 필사적으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략 은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최우선 은닉 대상인데 이스라엘이 여지없이 찾아내 파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보유한 미사일 중 유일하게 다탄두 기동형 재진입체가 탑재됐다고 선전되고 있는 최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반 트레일러로 위장해 은닉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이 위장 발사기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파괴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공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현지 시각 6월 18일 밤 전투기의 적외선 센서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이란 내륙 깊숙한 곳에서 일반 트럭으로 위장한 이란군의 에마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공대지 미사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하 미사일 기지들이 무력화되자 이 미사일을 트레일러 개조 이동식 발사기에 실은 뒤 나무로 된 판자와 방수포로 덮어 일반 화물 트레일러로 위장해 은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사 차량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마드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파괴하고 있는 것은 이 미사일이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화성 7호 미사일을 수입해 복제한 샤하브3 미사일을 기반으로 제작된 에마드 미사일은 액체 연료 추진 방식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된 무기입니다.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에마드는 17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탄두부에 원형 공산 오차 10m의 750kg 표준 고폭 탄두를 싣거나 50m 정확도를 가진 3개의 다탄두 기동형 재진입체 MARV를 탑재해 현존하는 모든 방공 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실제로 텔아비브의 다층 방공망을 뚫고 민가에 떨어졌을 만큼 이스라엘에 상당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왔는데요. 6월 14일 미사일 피격 직후 이스라엘은 더 많은 전력을 집중해 에마드 미사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들을 동부 지역으로 옮기고 있지만 이 경우 대부분의 미사일이 사거리 부족으로 이스라엘을 때릴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경고했던 탄도미사일 수천 발의 이스라엘 타격은 아무래도 좌파들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에마드 미사일. 자, 이렇게 미사일 발사대에다가 판자 씌우고 뭐 해가지고 그냥 일반 트럭으로 위장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이렇게 찾아내어서 타격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어떻게 찾냐? 과거 이라크전 할 때, 또 걸프전 할 때는 조인트 스타즈가 있어서 그 조인트 스타즈가 이 하늘에서 쭉 다 검색해서 이제 좌표 알려주고 그리고는 전투기 들어가서 폭격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조인트 스타즈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전투기인 F-15, 이 F-15D, 그러니까 2인승이죠. 여기에 보조 연료 탱크 주렁주렁 달고 이제 오래 비행하겠다 이거죠. 보조 연료 탱크 주렁주렁 달고 카메라 포드라는 것을 동체 하부에 장착해서 이렇게 이제 적외선으로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이면 인근에 있는 아군 전투기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왜? 자기는 지금 보조 연료 탱크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원래 공대지 무장은 무겁죠. 그래서 자기는 비행을 오래 하는 그 용도로 지금 훑고 다니는 거고 미사일 찾으러. 찾으면 인근에 알려주면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아군 전투기에 와서 미사일 때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에마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고 있고 그 F-15들은 그렇게 해서 또 이란 상공에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보조 연료 탱크 그렇게 많이 달고 그리고 이란 상공에서 또 공중급유 받고 또 계속 작전하고 화장실이고 뭐고 그냥 하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자, 이란은 이 에마드 미사일에 다탄두 3개 그것도 각자 기동해서 다른 목표로 찾아 들어가는 그리고 회피 기동까지 하는
그런 탄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이 6월 14일 대규모 미사일 쐈을 때 그때 요거 탄두가 실제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뚫고 이스라엘에 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거 에마드는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자그로브 산맥에 있는 그 지하 발사 시설에서는 그 입구를 다 못 때렸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급조해서 만든 거로 뚜껑 씌우고 은닉하고 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에마드의 기술 원천이 바로 북한의 화성 7, 그러니까 노동 1호입니다. 노동 1호. 그 노동 1호를 이란이 기술 받아가서 샤하브 3라고 만들었고 그 샤하브 3를 개량한 게 지금 에마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탄도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세질, 에마드, 뭐 사피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사거리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자그로브 산맥 이 지역에 있어야 이스라엘 때릴 수 있는데 도망다니니까 여기까지 도망와 버리면 사거리가 이제 또 넘어가서 이스라엘까지도 못 가는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단점이 또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이 미사일 발사 차량만 보이면 그냥 와서 때려버리니까 멀쩡하게 그냥 놔두고 이 승무원들이 놔두고 타고 있으면 때리니까 도망가 버리는 유기됐습니다. 개전 하루 만에 유기된 에마드 미사일 발사대인데 이런 식으로도 놔두고 도망가는 명예심, 뭐 책임감 아무것도 없는 이란군, 그리고 정말 소변 또 배고픔 다 참고 적진에 가서 적의 영공에서 수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군, 그 사명감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차이가 천양지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F-15로 이 에마드 미사일 헌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군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